안녕하세요. 우디입니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시나요? 바다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말이 그냥 별 생각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다를 보려면 애써 시간을 내서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야지 볼 수 있는데 늘 주변에 있고 매일 보다 보면 감흥도 사라지고 당연하게 느껴지나 봐요. 저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데 말이죠. 가족이나 오래된 연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항상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하다 멀리 떨어져서 오랫동안 보지 못하게 되면 괜시리 보고 싶고 소중하게 생각되고, 그래서 저는 그러죠. 당연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한마디로 있을 때 잘하라고. 오늘은 모든 삶은 흐른다 라는 프랑스 작가의 에세이를 읽어드릴 텐데요. 사실 이 책은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읽어볼까 해서 검색해 봤는데 이 책이 올해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자꾸 집에만 틀어박혀 고전 문학만 읽으니까 요새 출판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참 푹 튀어보라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모든 삶은 흐른다. 이 제목에서 느껴지듯 바다를 우리 삶의 메타포로 삼아 인생을 바다에 빗대어 삶의 자세, 용기, 여러 감정에 대처하는 법 등을 철학적으로 제시해줘요. 모든 삶은 흐른다 라고 쓰고 모든 바다는 삶이다 라고 읽으면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평소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바다를 더욱 다양한 관점으로 보며 새로운 생각과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생각은 이 책이 아니더라도 많이들 바다를 인생에 빗대어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두루뭉술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런 은유들을 작가는 조금 더 섬세하고 대담하게 풀어주며 마무리까지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바다라는 대자연이 주는 가르침.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은 처음 두 이야기예요. 들어보시고 무언가 마음속에서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신다면 책을 구매해 끝까지 한번 흘러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바다,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 넓고 깊은 바다를 대양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때때로 그곳으로 떠나기를 꿈꾼다. 대양으로 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커다란 결심을 해야 하고 새롭게 시작될 뭔가를 찾아 그곳으로 출발한다. 단순히 현재 살고 있는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저 멀리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출발이다. 바다에서 하는 모험만큼 아름답고 짜릿한 모험이 있을까? 현실에 맞닿아 있는 것들과 나의 일상을 채우는 것, 현재 있는 곳에서 떠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과감히 뒤로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지게 돛을 올려 드넓은 바다로 나가는 것을 상상해보자. 살면서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 법한 모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지리밀렬하게 느껴질 때 바다를 보고 싶고 어디로든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요동친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일까? 우리는 때때로 관성과 매너리즘의 연속인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훨훨 날고 싶다. 바다는 일상에 치여 잠시 잊고 살았던 더 넓은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두 발이 서 있는 이곳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에 바람을 잔뜩 불어넣는다. 바다는 우리에게 소극적인 태도와 좁은 시각에 안주하지 말라고 속삭이고 저 멀리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몸소 들려주면서 어디든 좋으니 훌쩍 떠나보라고 말한다. 어깨에 무겁게 올려진 짐을 잠시 내려놓고 가볍게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재촉하기도 한다. 걷는 것조차 버거울 땐 자신에게 우리를 모두 내맡겨도 좋다고 허락한다. 그렇게 바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광활한 세계를 선택하고 끝없이 펼쳐진 것을 좋아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언제나 용기와 도전 정신을 불어넣는다. 떠나 저곳으로, 멀리,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야지. 바다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포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비밀이 가득하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탐구 대상이다. 알듯 말듯 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고 항상 변하고 쉴 새 없이 일렁이는 파도는 손으로 잡을 수조차 없다. 때문에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바다는 누구에게도 소요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다. 늘 움직이고 변화하기에 단조로움과는 거리가 멀고 길들일 수 없기에 그 누구도 바다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바다가 그렇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다 앞에서 무력해지는 이유다. 흔히 자연은 경이롭다고 말한다. 인간이 담아낼 수 없고 담고자 해서도 안 된다고. 좁은 수영장에 튜브를 띄워 놓았다고 가정해보자. 고작 내 몸에 서너 배쯤밖에 되지 않는 물 위에서도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좁디 좁은 곳에서도 그러한데 넓은 바다 위에 몸을 뉘었다면 나의 의지는 무의미하다. 그저 물결이 이끄는 대로 밀려오고 쓸려가고 물결이 정한 법칙을 그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니 우리는 바다에 있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바다 위에 있으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진다.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강한 바다에게 우리는 그저 끌려갈 뿐이다. 그런 바다와 함께하면 힘들 때도 있지만 배우는 게 더 많다. 바다에 있으면 인간이라도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과 마주할 때가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분명 설레는 순간도 있다. 그러니 즉흥적이지 않고 최대한 품위와 자신감을 유지하며 늘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바다에는 풍랑과 폭풍, 암초와 난파, 거친 파도가 있다. 바다는 거품이 이는 높은 파도로 분노를 표현한다. 바다에게 우리는 그저 작은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조종하며 즐기는 것 또한 바다다.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인간은 변덕스러운 파도와 해양풍 앞에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다. 그렇지만 바다는 우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막이자 외투이기도 하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가 굴복당한다면 지구는 맨몸으로 거친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구에 초대받은 손님에 불과하니 자연과 바다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 동시에 바다는 태양과 바캉스, 조개와 갑각류, 멋진 해변의 이미지와 연결되기도 한다. 휴가지를 정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이자 자유와 휴식을 떠올리면 달려가고 싶은 곳이다. 누군가는 두려움 없이 바다에 맨몸을 던지고 바닷바람에 온몸을 맡긴다. 잔잔한 곳에서는 미역을 감거나 개헤엄을 치고 몸을 가볍게 풀면서 중력을 비웃듯 놀이를 한다. 바다에 있으면 마치 미끄럼틀을 타는 것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나아가고 살짝 밀려오는 파도 사이로 감겨 들어갈 때는 새로운 세계에 빠지는 것처럼 설레기도 한다. 그럴 때면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짠 바닷물도 흥분을 증폭시키는 자극제처럼 느껴진다. 바다는 인생이다. 그것도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 누구에게나 삶은 유한하게 단 한 번이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바다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도 바다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착각하게 된다. 더불어 바다는 인생의 방향을 상징한다. 해군 제독이든 평범한 선원이든 바다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이며 바다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의미를 들려준다.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바다에게서 인생 철학과 삶에 필요한 교훈, 조언을 끝도 없이 들을 수 있다. 쉬지 않고 늘 움직이는 바다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인생 여행을 떠올려 본다. 바다는 같은 모습인 적이 없다. 그런 바다를 통해 우리는 굴곡 있는 인생이 무조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금 떠올린다. 바다에서 거친 파도와 잔잔한 물결이 일상이고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변신하는 예술이자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예상치 못한 자원, 그리고 여름의 빛을 상징하는 바다는 자신을 그대로 내보이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과감히 나아가라고 말한다. 파도를 헤치고 앞을 똑바로 보고 전진하라고. 운명의 주인이 되어 생각의 방향을 스스로 조종하는 선장이 되라고 말이다. 바다와 대양, 인위적인 라벨 거부하기. 흔히 대양을 가리켜 바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바다와 대양은 엄연히 다르다고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바다든 대양이든 바람이 닿고 파도가 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다와 대양이 완전히 다르다고 우기곤 한다. 이렇게 따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항해사 마젤란보다 먼저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가? 16세기를 살았던 그는 바다와 대양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 논란은 여기서 종료. 하지만 모든 바다와 대양이 무조건 똑같다고 주장하기도 힘들다. 예를 들어 대륙에 접해 있는 거대한 대양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대양, 북극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바다라는 용어는 지중해와 그 주변 지역에 사용된다. 흑해, 에게해, 티레니아해, 트라키아해, 크레테해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카리브해, 영국 해협, 물은 더 차갑지만 푸른빛은 상대적으로 약한 홍해, 스코틀랜드해,
아라비아해, 동해도 바다라고 불린다. 이름만 들어도 모험, 포효와 비명, 북서항로, 패배를 잊게 하는 희망봉을 꿈꾸게 하는 존재들이다. 지구에 흐르는 수백 개의 바다와 대양은 정맥과 동맥에 흐르는 피 같다. 물의 순환은 혈액순환만큼이나 중요하다. 대륙이라도 그저 바다 위에 솟아있는 섬처럼 보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들은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안에 있는 섬에 불과하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바다와 대양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바다는 물로 이루어진 교차로가 되어 교역의 길을 열지만 대양은 너무 크고 넓어서 오히려 인간과 대륙을 나눈다고 말이다. 고대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가리켜 우리의 바다라는 뜻으로 마레 노스트럼이라고 불렀다. 지중해는 고대 로마의 영토를 잇는 것처럼 정복한 세상의 심장에 해당되었고 무역과 탐험, 전쟁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최근 수년 동안 바다는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탄 배가 난파하는 곳이기도 했다. 사실 대양과 바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바다는 대양처럼 무한하게 펼쳐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큰 바다라고 알려진 아라비아해 혹은 오만해는 면적이 약 400만 제곱킬로미터인 반면 가장 작은 대양이라고 알려진 북극해는 면적이 1400만 제곱킬로미터나 된다. 또한 바다는 끝이 있지만 대양은 끝이 없다. 바다는 나름의 모양과 범위가 있지만 솟아오른 땅은 전부 끌어안은 듯 보이는 대양은 정해진 모양과 범위가 없다. 대양의 극도의 광활함이 있다면 바다에는 뚜렷한 경계가 있다고나 할까? 이처럼 바다와 대양은 나름 구분되어 있다. 우리 인간도 라벨을 붙여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야 할까?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라벨, 조바심, 침묵, 집착 혹은 충동을 부추기는 라벨이 좋을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듯 인간은 자신에게 붙여진 라벨대로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일까? 우리 인간도 수집 대상이 되어 핀으로 고정된 나비들처럼 운명이니까 이대로 살아야 한다고 받아들여야 할까? 줄리앙, 패배주의자, 플로랑스, 너무 예민한 성격 등등 특정 라벨을 붙이고 인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해 상품처럼 마케팅할 권리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라벨과 분류에 저항해야 한다. 서로 솔직히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 어떤 인간도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고 성향도 평생 똑같지 않다. 우리 인간은 상품처럼 하나의 특징만 갖고 있지 않고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항상 움직이고 변하는 존재다. 그리하여 스스로 자신을 가두는 고정된 이미지를 벗어나 상상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도 미처 모르는 모습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친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는 단순하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무난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처럼 단 하나의 기준으로 단정지어 분류할 수 없다. 이러한 분류를 단순한 표준화라고 한다. 자유는 단순한 표준화에서 스스로 벗어날 때 시작된다. 바다가 대양보다 염분이 많고 깊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지중해의 깊이는
5,500m다. 깊이 8,500m를 자랑하는 대서양, 깊이 1만 1,000m의 태평양 속 마리아나 해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참고로 마리아나 해구는 바닷속 에베레스트로 불린다. 이처럼 바다는 대양의 경계가 예상 가능하다. 바다를 생각하면 태양빛, 조용한 호흡, 잔잔한 물결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진다. 하지만 대양은 부드러운 애무 같은 물결과 무섭게 때리는 따귀 같은 물결로 늘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평화로운 바다와 성난 대양이라고 해야 할까? 정말 그럴까? 이분법적 이미지는 덫이 될 수 있다. 바다가 조용해 보이니까 경계를 푸는 것이다. 바다가 편하고 포근하고 파란색이어서 수영장과 비슷할 것이라고 멋대로 오해한다. 그렇게 우리는 바다에게 속고 바다를 믿는다. 하지만 바다는 변화의 신이다. 바다만큼 변화무쌍한 자연도 없다. 바다는 밝고 소리 없는 아침, 파도와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 오후로 항상 놀라움을 안겨준다. 특히 지중해의 폭풍우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분노에 차고 복수를 갈망하는 이가 감정을 표출하는 듯 갑자기 모습을 바꾼 바다를 보고 있으면 당장 어딘가로 숨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바다는 때때로 우리의 예상과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대양은 솔직하다. 대양은 자신의 패를 숨기지 않는다. 대양은 소용돌이를 그리며 위험하니 다가오지 말라고 대놓고 경고한다. 대양은 마치 똑딱거리는 지구의 거대한 시계처럼 물결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표현한다. 이처럼 바다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바다는 여러 얼굴을 보이며 모든 해안선을 속여 유혹하고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언어를 모두 구사하여 우리를 홀린다. 산다는 것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 제법 오래 살아도 우리는 인생의 라벨을 붙이기가 어렵다. 누구에게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꿈 같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게 우리네 삶이다. 인생처럼 바다도 그 참모습을 알 수 없다. 바다는 기름 같은 존재인지 거품 같은 존재인지 알 수가 없다. 바다와 대양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지녔을 수 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 자신도 우리가 걸어온 역사도 우리가 겪은 고통도 절대로 하나의 정체성으로 분류할 수 없다.